고성균의 장군mon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 예비역소장 고성균입니다. 네, 유튜브 코리아 세진 김세진입니다. 네, 장군님, 그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냐라는 질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주 유명한 말이지.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한 상황인데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이 통치를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실제로 자체적인 핵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핵 개발에 성공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포함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총 9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도 껴야 된다라는 주장이 요즘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움직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여러 안보단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국민들 서명운동을 받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이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핵 우산이라는 게 이제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대한민국을 외부의 핵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겠다라는 개념인데 만일 우리가 이 적국에게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나서서 보복해주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실제로 지켜질 약속인지 계속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네.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워싱턴을 포기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에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로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릴 테니까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계속해서 김정은하고 친하다. 또 자기가 푸틴하고 친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직책이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직책인데 거기에 유력한 후보로 이 엘브리지 콜비라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드골 대통령하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자기 나라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과연 우리 한국을 북한의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콜비가 얘기를 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콜비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핵무장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무장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올해 4월 우리 그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 국민 66%가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군사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나온 결과에서 어쩌면 지금은 이 핵무장을 좀 더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더 기울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좀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은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는데 이런 배경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 후폭풍,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국제사회의 반발이죠. 네. 우리나라는 그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이미 핵을 가진 나라가 가지지 않는 나라에게 핵무기를 주는 것. 이거를 이제 금지하는 조약이잖아요, 이게. 네. 북한도 원래 여기에 가입돼 있다가 탈퇴하면서 이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었는데 그 뒤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경제 제재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NPT 여기를 탈퇴한다면은 여러 제재를 받을 텐데 우리는 이미 무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압박을 받는다면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이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렇죠. 또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이 또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경제 제재 대상에 올라버리는 순간 우리 경제는 아마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후폭풍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핵무장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면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NPT 탈퇴했을 때 북한과 같은 제재를 받아갖고 북한 인민들 같이 살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세진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몰래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제 세상에 비밀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물질 자체를 이제 북한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니까는 이제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누가 과연 그걸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너 핵 개발해? 알았어. 핵연료 안 주지, 핵물질 안 주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CT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MRI 이런 것까지 사실 못할 수 있거든요. 다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다면 이 독자 핵무장에 관한 그 국방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국방부는 그 공식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초에 그 신원식 장관께서 독일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할 때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고 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방부는 독자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 께서 과거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김용현 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우리가 바로 핵무장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핵 도미노 현상에 왔을 때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 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좀 냈습니다.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한 일체형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한다면 한국의 무기와 미국의 핵을 마치 하나의 몸처럼 연동해서 보복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예. 여하튼 이걸로는 뭐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온 의견이 이제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전술핵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엄청 많이 근데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1991년도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해서 모두 철수했었죠, 이게. 네, 그 선언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 준수하고 아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준수하고 있는데 이 북한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전술핵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핵이라고 하면은 큰 도시 하나를 날릴 정도로 위력이 이제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이라는 것은 이런 강력한 위력을 가진 핵을 좀 줄여서 어떤 군사적인 제한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술핵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충분히 전술핵 정도는 고려하지 않을까 지금 수세로 몰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 나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러우 전쟁 개전되고 나서 러시아도 그런 얘기 슬쩍 흘렸었고 전술핵 그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 잘못하면 그것이 이제 더 큰 이제 전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선뜻 전술핵마저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그리고 전술핵을 썼을 때 얻을 국익보다 써지 않고도 지금 단계에서 또 지금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에 대한 정보가 사실 되게 치우친 면으로 들어오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그 쿠르스크 지역에 잠깐 첨입이 됐다, 또 돌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다른 전역들을 보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밀린다는 그런 증거도 사실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향방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는 좀 어떠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그 전술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위력을 조정한다고 해도 핵은 핵인 것이죠.
그래서 핵의 끔찍한 모습을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확인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핵을 더욱 찾게 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너무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핵무기, 인류가 이 핵무기를 개발한 뒤에 대규모 파괴 전쟁이 사라졌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인간 본성에 잠재된 파괴 본능과 또 상대를 정복하겠다는 야망 이런 것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핵무기는 인류 그리고 지구를 모두 공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다. 이거를 좀 인지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핵무기 위험을 좀 낮추고 또 인류가 공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미래 비전들을 제시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또 유익하지 않았더라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